뭐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을 하셨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좀 프로그래머하면 좀 학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에 지금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1250개 정도 학교가 쓰고 있고, 고등학교가 1100개 이상이고, 나머지 중학교나 뭐 특성화고나 뭐 이런 학교들이 일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70%에 육박하는 학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나머지 30%의 학교들은 뭐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 경북이 좀 특이할 만하게 많은 학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일부 학교를 빼고는 모든 학교가 저희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육청 단위에서 뭐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너네가 자체적으로 LMS를 한번 잘 선택을 해서 계약을 추진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리로스쿨 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냥 다 리로스쿨 쓰는 이런 상황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자율적인 선택 범위 안에서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리로스쿨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남도 꽤 많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데, 진주는 예전에 제가 많이 한 4, 5년 전에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면여고를 할지 대학을 할지 진주여고를 할지 진주고를 할지 이런 데는 다 제가 계약한 학교고요.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진주 외고가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이 쓰고 있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종이로 하는 업무를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학생 학부모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기능, 알림이 기능이라 그러죠. 이 기능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생들 데이터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성적 관리나 진로 진학 관리 같은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수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교들이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만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기서 문자도 보내고 보고서도 받아보고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도 누적하고 성적도 관리하고, 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2022 교육 과정에 따른 수강 신청 그리고 이동 시간표 편성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업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선택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세부적인 기능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대략적인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 선호도 조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별로 공지를 하고자 하실 때 학교에서 활용할 만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결석청구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받아보고 결제 처리까지 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학교들은 또 저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계신데, 1200개 학교 중에 한 200에서 300개 학교가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기존 방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나이스 플러스를 일부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가 또 원하는 방식대로 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포트폴리오 기능이 이제 가장 리로스쿨의 핵심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각종 과제물, 기록물들을 취합해 놓고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도 이걸 활용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수강 신청 뭐 현재 어떻게 받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다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겠다 딱 세팅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리로스쿨 앱에서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적 조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나이스 데이터를 한번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로드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끔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 개인별 시간표는 이제 수강 신청 그리고 그에 따른 이동 분반 형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부나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표준화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쓰면서 그에 따른 뭐 UI, UX도 다 다르고 아이디 패스워드 체계도 다르고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뭐 종이로 낸 과제물 같은 것들 뭐 사실 돌려받는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내가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이게 종이로 내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리로스쿨 안에만 들어가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서버를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그 하드디스크 해서 이렇게 서버 운영하고 했는데, 요즘 대세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서버를 활용하고 있고요. 자체 보안도 훌륭하지만 아마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또 이중 보안 처리를 해서 모든 DB가 암호화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좀 성적이나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유출이 없도록, 유출될지언정 암호화가 되어서 사실상 복호화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처리 이중 장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학교 관리도 하고 뭐 신규 학교도 있으면 이렇게 연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주 내려오긴 힘들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 대표 전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644-9325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서비스 운영팀이라 그래서 전화만 전담적으로 받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 접근을 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접속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리로스쿨.kr이라고 저희 웹사이트. 잠시만요. 화면 복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리로스쿨.kr이라고 네이버에다가 리로스쿨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명을 검색하시는데 우리 학교 진주 외국어 고등학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뭐 외국어 고등학교 어디가 쓰는지 궁금해? 그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리로스쿨 쓰는 학교들은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쓰고 있지? 그럼 들어가 보면 뭐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질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대문도 보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학교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주 외고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학교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 별도의 앱 설치나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냥 PC 버전에서는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형태로 제작되어서 바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학사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방학식이다, 여름 방학이다 이렇게 하고, 개학식이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학교가 따로 작업하신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나이스 학사 일정을 공개 데이터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캘린더상 이렇게 뿌려주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나이스 학사 일정을 수정하시면 하루에 한 3-4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수시간 내에 반영이 되어서 여기 화면상으로 보여질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같이 리로스쿨 연수를 나이스 일정에 올릴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끼리는 뭔가 일정을 좀 리마인드하고 공유를 좀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사 이상으로 해서 리로스쿨 연수다 이렇게 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끼리는 리로스쿨 연수가 22일 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29일 날은 개인 일정으로 이날 뭐 학교 나와야 된다, 뭐 당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학교 일정이랑 내 일정을 동시에 좀 캘린더상으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리로스쿨 학사 일정이 굉장히 좋고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아이디는 명자 아이디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운영자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빗금 쳐져 있고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부장님께서 들어가시면 부장님께서 뭐 선생님들 그 공개 범위를 교사 이상으로 남겨놓으시면 선생님 성함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강조를 했구나 일정을 뭐 이렇게. 지금 관리자들이 그건 이제 이름이 선생님 성함 이름이 바뀌죠. 예. 아, 누가 공유했는지를 아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쪽 부서에서 요 일정을 좀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식단도 똑같습니다. 그냥 오늘 뭐 조식은 어떻게 진행됐고 주간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월간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자동으로 이것도 나이스 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나 식단이나 이런 부분은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님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미로스쿨 앱 설치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최대한 앱 설치를 끌어내시는 것이 도입 초기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살펴볼 건데요. 알림 문자로 들어오면 문자를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문자 내용을 입력해서 지금 학생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서 여기 나오진 않는데 선생님들 거는 없네요. 선생님들 거도 제 걸로 잠깐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학년 타겟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학생 본인에게 문자를 보낼 건지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하던지 학생은 빼고 보낼 건지 등을 여기서 수신자 선택을 통해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바이트까지는 단문이고 그 이상을 초과한다고 하면 장문인데 장문은 3건이 차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간단한 내용 같은 것들은 90바이트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문자 건수가 차감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학생들이 최대한 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송 유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앱 또는 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100명 중에 90명이 앱 설치를 한 상태고 10명은 앱 설치를 안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0명한테는 단문 차감을 하지 않고 FC 형태로 전달이 되고요. 10명에 한해서만 단문으로 보냈으면 10건이 차감이 되는 거겠죠. 10건이라 하면 학교 잔여 건수에서 차감이 되는 형태입니다. 기본 건수는 500건이에요. 아,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권한 설정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들어와 보면 누구는 500건, 누구는 100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독점적으로 학교 전체 잔여 건수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생님 개개인으로 건수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 진주 외고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보면 학교 잔여 건수 2만 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넣어드린 거고 다 쓰시면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충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아끼고자 하신다면 앱 또는 문자로 보낼 때 앱으로 나가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학교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총 문자를 보면 저희가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2만 건씩은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는데 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충전을 하셔야 돼요. 오늘 150명 보내면 7,600원 정도 들었나? 뭐 다른 프로그램 사용해서 아니요, 기억 KT 아, 문자를 해가지고 오늘 방학했다고 네. 학부모님 보내 몇 명한테 보내셨어요? 150. 150명한테 보냈는데 7천 얼마 드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산 내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건당 13원 정도가 되니까 2,000원 정도로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 걸로 보내신다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걸 찍을 수 근데 다만 아까 보내신 게 내용이 장문이었으면 상황 장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장문이었습니다. 113원이고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 그리고 이제 앱을 설치할 때 앱 설치자들한테는 다 무료니까 학교가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네.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가정통신문이나 설문지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하실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알림 신청에
가정통신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글쓰기를 하시면 가정통신문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뭐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휴가 장소를 골라주세요. 내가 이런 타이틀로 가정통신문 만들겠다. 그럼 제목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기에 앞서서 재학생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뭐 1, 2, 3반이다. 아니면은 뭐 학부모 대상이다. 아니면 선생님 타겟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대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한하셨던 한글 문서나 뭐 이런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시죠. 이제 그럴 때는 여기서 이미지 첨부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미지 첨부를 해서, 그래서 뭐 요런 이미지를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서를 활용해서 가정통신문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렇게 절취성 구분해서 뭐 부모님 서명도 막 받아오라 그래서 막 제가 막 대신 사인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설문지 만들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문을 받아볼 건지 기한을 정할 수가 있겠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서명 사용을 통해서 뭐 동의합니다, 뭐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등등 원하시는 문구 작성하시면 뭐 돼요. 희망, 비만 이런 거 넣는다는 거죠. 아, 그건 아니에요. 서명은 뭔가 서명할 때. 네. 근데 희망, 비희망은 이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뭐 어떻게 해볼까요? 뭐 수련회 참석하시나요? 하시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뭐 참석한다 그러면 장소를 골라주세요. 내가 이런 타이틀로 두 가지 설문을 받아볼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희망, 비희망 뭐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 타이틀은 뭐 제주도다, 뭐 어디 갈까요? 강릉이다, 뭐 일본이다, 뭐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쭉 나열하시는데 1번 문항이 제주도, 2번 문항이 강릉 이렇게 세팅이 된 거거든요. 다만 그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뭐 세미콜론 넣고 이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다만 이란은 좀 위험하니까 대괄호로 2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아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대괄호 넣고 숫자 기입하시면 돼요. 근데 외우진 마세요. 이게 어차피 이 상단에 그 설명 박스 안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시면 음악 대괄호 20이면 음악이 2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뭐 요거는 체크박스 형태로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중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객관식 택일이 아니라 체크박스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클릭을 하면 여기서 뭐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5개를 다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택 2다, 택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조건문을 넣어 놓으시면 그 수만큼만 고를 수 있게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문항이다 이렇게 하고 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단답형으로 필수 문항이 뭐 아닌 것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면 가정통신문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내용을 확인하고 예전에 여기다가 막 사인하고 절취성 구분해서 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문지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3개까지 선택은 되는데 제출은 안 됩니다. 2개까지만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내용 입력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명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를 눌러서 서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합니다 나왔고,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응답이 완료되는 거고,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빠뜨렸는데 그에 앞서서 설문지와 가정통신문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 놓고 배포를 안 하면 뭐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배포를 먼저 사실 해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알림 문자라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을 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알림 문자 클릭하면 진주해고 공지입니다. 여러분 휴가 장소를 골라주세요. 이런 타이틀이랑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타깃 지정하고 비밀번호 넣고 메시지 발송하면 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정통신문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고, 뭐 그래서 응답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응답을 했을 거고,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 나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제출 시간도 나오고 학번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업무적으로 활용할 때는 엑셀 저장을 해서 요 데이터를 내려 받으시거나 아니다 뭐 그냥 난 통계만 필요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통계 보기를 클릭하시면 통계적으로 처리된 부분을 한눈에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제출자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이 누군지 이렇게 살펴보고 얘네한테 다시 한번 문자 발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문자 발송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허용을 하죠? 이게 팝업이 차단돼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요거는 뭐 지금 바로 컴퓨터가 또 원래 안 이러고 네, 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얘네한테만 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투표나 설문 참여에 뭐 빠른 응답을 하라고 메시지 간단하게 작성해서 응답하지 않은 친구들에 한해서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그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공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개인별 공지는 지금은 뭐 공통적인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대상을 지정한 다음에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배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통의 주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공지를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적인 주제도 있을 거예요. 뭐 이의가 있으면 뭐 교무실로 언제까지 와라 이런 공통의 주제도 있을 거지만 개개인에게 맞춤 공지 그러니까 너는 몇 점이고 너는 몇 점이고 너는 몇 점이고 이렇게 공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럴 때 활용하는 메뉴가 개인별 공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쓰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클릭하면 조회용이다, 제출용이다 이렇게 있는데 엑셀 내려받으면 이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인 거고 아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나이스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공지가 가능합니다. 뭐 예컨대 정오표,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를 조금 손쉽게 사인도 받고 공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경로에 따라 들어가서 엑셀로 내려받은 데이터를 그냥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점수도 내가 기존에는 막 꼬리표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공지하고 막 사인 받고 이랬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 업무가 나이스에서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고 이 안에서 서명 사용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취업도 하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업로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점수를 공지했어요. 그러면 강기준 학생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공통의 주제는 이렇게 나오고 개개인에 대한 주제는 이렇게 나오고 강유민 학생한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몇 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료 조회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조회는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쭉 해서 뭐 정렬도 가능할 겁니다. 정렬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뭐 조회를 안 한다 왜 안 하냐 그러면 문자도 바로 보낼 수도 있고 빨리 조회를 해라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엑셀로 내려받아지게 되고 서명을 했다 그러면 서명도 여기 다 나옵니다. 학생들 서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별 공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알림 신청으로 다시 넘어와서 결석신 저기 앞에 화면에서 학평 입력료는 어떤 건지 한번 요거는 잠시만요. 학평 입력료 한번 볼까요? 학평 점수 입력을 학생들한테 받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입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모의고사가 네. 심치고 나서 가채점 결과 네, 가채점 결과를 지금은 제가 조회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걸 만들 때
데이터 제출용으로 만들면 그런 공백을 남겨두고 학생들이 그 안에 빈칸을 채워놓고 응답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신 결석신고서 체험학습 보고서에 대한 부분인데, 환경 설정에서 결석신고서에 대한 결제 라인 설정, 체험학습 신청서에 대한 결제 라인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연간 수업 일수랄지 이런 것들은 뭐 살짝 유동적이라고 하면 살짝 변경해서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결석신고서는 리로 통해서 받아볼 거지만 체험학습 신청서는 뭐 직접 그냥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이렇게 꺼놓으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쓰겠다, 뭐 그거 선택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생리결석 같은 것들은 월 1회만 신청 가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쓸 건지 안 쓸 건지, 뭐 이렇게 미인정은 우리가 안 받겠다 뭐 이런 것들 운영하실 때 학교 설정에 따라서 또 약간씩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환경 설정이 여기에 있다. 제출 기한 뭐 예를 들어서 결석 신고서는 결석한 날로 기준으로 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제한 적용을 하면 요걸 체크를 안 하면 4일, 5일 돼도 낼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걸 체크하면 이제 빡빡하게 운영하는 거죠. 뭐 3일 지나는 순간 제출이 아예 막히는, 뭐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공지사항 있으시면 여기다 공지사항 적는 겁니다. 너의 개인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고 뭐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거다 이런 것들 써 넣으시면 되는 거고, 두 개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각각 맞춤으로 쓰면 되고요. 비밀번호 넣고 저장하면 이제 환경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석 신고서를 내는 입장에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많이 제출해놨는데, 결석신고서 낼 건지 체험학습 신청서 낼 건지를 여기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석신고서다 그럼 체크를 하고, 누적 결석 일수가 3일이고 지금 자녀가 7일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도 같은 것들도 되는 거고, 결석이다, 인정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해서 기간 설정하고 결석사유 쓰고 진료 확인서를 낼 건지 뭐 의사소견서를 낼 건지 등등을 첨부 파일을 첨부해서 이제 제출하는 형태이고요. 이제 서명을 하면 이제 학생 서명이 첨부가 되고, 보호자 서명 요청을 누르는 순간 학부모님한테 알림이 오고, 그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밑에 보호자님이 이제 서명을 첨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제 라인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든 학년 부장 선생님이든 쭉쭉쭉 결제가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결제가 완료가 되면 여기서 기간으로 다 조회도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일괄 결제나 인쇄나 뭐 이런 것들 다 인쇄도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또 처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월별, 학급별, 기간별로 다 조회해서 엑셀로 내려받거나 또 출력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 아까 또 죄송한데 예. 다른 시점 때 네. 방문 예약 같은 경우는 방문 예약도 알려드릴까요? 방문 예약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설정에서 방문 가능 시간 우리는 뭐 9시부터는 조금 빡빡하니까 10시부터 뭐 한 10:50까지만 방문 예약을 받겠다 뭐 이런 거 설정하시는 게 첫 번째고, 예약 가능일, 뭐 발송 유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학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전에 이제 방문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관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뭐 관리자다 이런 이름 넣으면 요 선생님이 이제 이 승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저희 학교 그 구성원만 할 수 네. 있어요? 그 상담 아닙니다. 일단 로그아웃 해보면 네. 방문 예약해서 회원도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비회원으로 본인의 이렇게 그 휴대폰 번호를 해서 인증을 하면 네. 비회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부 상담 기간에 제가 쓰면 네. 그래도 중학생도 혹시 예,
아 맞아요. 그 학교 홍보 활동할 때 우리 그럴 때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일반 업무인지 뭐 학생 상담인지 일반 업무다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고 차량 번호 입력하고 뭐 어디 뭐 업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업체다. 근데 이렇게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학생부다 그럼 학생 부장님이 이걸 또 승인할 수 있는 또 그런 권한이 생기고 아니다 담임 선생님인데 내가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다 이름은 노출시키진 않고요. 그럼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동시에 계정을 가진 관리자가 또 승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직접 입력, 뭐 황현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불만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여름 방학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할 수는 있겠죠. 뭐 인지를 하고 신청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금방 있어. 예약 신청하면 이제 그에 따라서 아까 뭐 거의 비슷해요. 아까 전에 그 결석 신고서도 뭐 이걸 보고 내가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 막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방문 예약도 마찬가지로 거절할 수도 있고 뭐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괄 승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그 옆에 교과서는 왼쪽. 요거는 이제 수강 신청할 때.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림 신청에 방문 예약, 결석 신고서 있고 뭐 식단은 뭐 자동으로 연동되고 학사 일정 자동 연동되고 상담 예약도 해드릴까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캘린더 지정해놓고 2, 3, 6, 7교시에 예.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시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이 학부모 상담 주간 상담 뭐 신청하세요 이렇게 타이틀 지정해놓고 상담 예약이다 7월부터 뭐 9월에 우리가 할 거고 1개월간 할 거다 하면은 9월 캘린더가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가능한 시간. 9월 2일 날 1, 2교시는 되고 또 6, 7교시는 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정해서 이때 신청할 수 있도록. 저기 예. 일일이 막 이거 약속 찾는 게. 네이버로 뭐좀 해볼까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1학년 일반 그거니까 1학년 일반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아 내가 이 선생님 거 참고해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문서를 또 복사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사용이라고 그러죠. 앞에 다시 먼저 올리고 그것도 복사해야 되고. 네, 그렇죠. 저거는 이제 날씨에 있는 선생님 개인 시간표를 땡겨오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가 본인이 되는 시간만 딱딱딱 체크해 놓고 만약에 신청 인원을 우리가 한 명을 기준으로 했다 그럼 한 명이 여기 신청했으면 2교시는 마감 처리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 내역을 클릭하면 여기 캘린더로 노출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신청 내역 클릭하면 요 학생이 26일날 3교시에 신청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약.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갔는데 활동 보고서 한번 하겠습니다. 활동 보고서는 이제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이제 과제물이나 각종 기록물들을 취합하는 공간이다, 뭐 과제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제방을 생성을 먼저 해야 되겠죠. 활동 보고서에 들어와 보면 과제 개설을 클릭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과에 뭐 수학에 뭐 확통 보고서다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지정해 주시고 제가 AI로 한번 추천 같은데 그걸로 한번 보여주시죠. 그걸로 할까요? 예. AI 활동 추천을 하면 뭐 하나 알려주세요 선생님. 수학에 그냥 수학에 어떤 메인 타이틀로 할까요? 1차 함수 해주시겠어요. 1차 함수. 예. 서브 주제는 어떤 걸로 할까요? 목표. 그래프. 네? 뭐 그래프로 보여주시죠. 그래프, 기울기. 기울기 이렇게 해서 10개를 추천해준다. 추천 받겠다.
이거 수익형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와. 선택해서 그래서 알고 다-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과제를 개설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제 개설을 신청한 거죠? 예, 저 샘플 생성하는 거예요. 과제 개설을 클릭한 다음에 네. 지금 여기 다 들어갔잖아요. 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수정하거나 예. 하시고 저장을 하면 과제방이 그냥 하나 형성이 되는 건데 그에 앞서서 사실 기본 설정에서 뭐 제출 기간 설정이랄지 아니면은 뭐 제출 대상을 뭐 행정학급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강좌 단위로 들어와서 뭐 동아리 활동에서 뭐 창업 체험만을 신청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내가 과제방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공지사항 있으면 공지사항 넣고 배포하실 양식 같은 것들 첨부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하나의 과제방이 형성이 되고 형성된 과제방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과제 제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선생님 Q랑 받으면 그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첨부 파일 아까 첨부 허용했으면 첨부가 됩니다. 첨부 파일도 저장을 하면 이제 과제가 제출되는 형태다.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받아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만약에 독서 감사 선문을 제출했어요. 표절 검사. 근데 보시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AI를 참고했는지를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유사도 검사도 가능하고 첨부 파일로 첨부해도 이미지 파일이 아닌 이상 이게 분석이 됩니다. 텍스트로 만약 PDF도 올리기만 해도 얘가 인식을 이미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끝장이에요. 애들이 와. AI를 그냥 인터뷰에 한번 본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유사도 100% 다시 시키네요. 그래서 또 참고하면서 한두 개를 끝내서 일시켜주는데 유사 높은. 저거는 애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애들 못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과제방 운영하실 때 클릭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글 썼구나 보고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피드백도 뭐 해주시고 점수도 만약에 부여한다 그러면 점수도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뭐 저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과제방의 큰 구성인 거고요. 그럼 이걸 나이스로 뜬 거. 그럼 저거에서 아니 그 나이스는 어차피 네, 나이스는 별개고. 네. 여기 이거는 그럼 저기 위에 AI 피드백이라는 거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 맞아요. 요거를 직접 피드백 하던 거를 30-40명의 피드백을 전체를 선택해서 AI 피드백으로 넘어오면 이제 피드백이 막 세상에. 한 번에 이제 좀 되는 거죠. 어머. 그래서 저좀 어머 수정하면 세상에. 그래서 뭐 좀 지워서 뭐 활용한다던가. 이럴 수가. 이거 그거에서 보실 수 이럴 있어요. 수가. 과제 수학과들은 수식은 안 되죠. 소식 입력은 되는데 그걸 이미지화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분석할 수는 없겠죠. 소식 입력은 가능합니다. 아 수식 입력.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피드백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미제출자가 누군지 궁금하면 미제출자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문자 발송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번호가 없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언제 누구누구야 언제까지 독서 감상물 제출해라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학부모님한테 하고 싶다고 학부모님 클릭해서 와. 누구가 뭐 독서 감상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운영할 수도 있게 이렇게 이제 또 운영할 수 있는 게 미제출자에 대한 조회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예. 아 다만 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AI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예. 아 예. 아 이거 써야죠. 얼마나 차이나요? 혹시나. 1년에 99만 원. 6만 원. 1년에 99만 원. 왜냐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전체 선생님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쓰시는 거니까 그 정도 비용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정가가 198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지금 부가 서비스 AI 서비스 보면은 지금 현재 50% 할인 중이거든요. 그래서 99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뭐 선착순은 아니죠.
말은 선착순인데 내내도 비싸져요. 근데 뭐 그냥 요거 보고 문의했다 그러면 뭐 굳이 비싸게 받지 네. 않지 않을까. 네. 유연하게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뭐 다 그런 서비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아까 AI 피드백 같은 경우는 많이 영어에 대해서 영어로 피드백이 가능한 건지 영어로 피드백을 영어 한다. 과목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한글로 피드백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근데 영어로 지금, 되죠. 그럼 영어로 되는 거던데. 지금 현재는 어떤 언니 장면 식이냐면 이렇게 많이 무너지기 어떤 식이냐면 이게 AI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피드백의 방향성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활동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좀 깔끔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 게 이제 활동 요약인 거잖아요. 피드백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페르소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드백도 저희가 이 기능을 이제 넣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라, 혹은 뭐 영어로 해라 이런 것들도 지시를 할 수가 있게 아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될 거라서 아마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분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고소공권에 안갈려 있죠. 예, 피드백도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은 어떤 뭐 디렉을 넣을 수 없는데 네. 우리가 그런 걸 좀 개발할 겁니다. 저희가 뭐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피드백을 해라, 좀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피드백을 해라 이런 거를 뭐 프롬프트를 우리가 넣을 수 있게 그 안에 꼭 영어로 해라 이런 것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AI를 쓰는 거니까 영어로 해라 그러면 영어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과제물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또 확장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건데 궁극적으로 리로스쿨 그래서 이 활동 보고서가 어떤 이점이 있느냐, 과제 개설 왼쪽에 보면 개인별 조회라고 해서 개개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거든요. 뭐 김하늘 학생 클릭해 보면 이 친구가 작년에는 어떤 학교 생활했고 올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를 선택해서 인쇄 버튼 누르면 타이틀 나오고 이름, 학교명 나오고 목차가 나오고 쭉 스크롤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도 얘가 1, 2학년 때는 조금 어떤 뭐 방향으로 학교 생활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한눈에 파악하기 좋은 이런 이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개인별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활동을 되면 이제 그런 관리자 아이디 들어서 저 설정을 하면 되나요? 지금 보면은 선생님 메뉴에 들어가서 네. 게시판 관리에 들어오시면 뭐 예를 들어 교과 활동이다 그럼 수정을 누르셔서 요거를 뭐 이렇게 타이틀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적도 업로드하실 계획도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성적을 업로드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성적 입력은 뭐 나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1차 지필, 2차 지필 뿐만 아니라 학기말 종합성적 그리고 뭐 학력평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건데 그 성적 입력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 이 경로에 따라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대로 따라 들어가서 성적을 추출하시고 추출된 성적을 업로드하시면 이렇게 성적이 하나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반복 작업을 하시면 여러 개가 쌓여서 이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뭔가 업무를 보실 수가 있겠죠. 중간고사 성적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예상 등급을 산출해 주거든요.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92점을 기준으로 1등급이 예상된다. 82점을 받은 친구는 2등급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 등급을 산출해주고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인데가 궁금하시면 국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정렬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87점까지가 1등급이구나. 그럼 요 학생들이랑 요 학생들의 이제 상담의 기조가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좀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학생과의 뭐 이런 유대감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 하시면 학생을 불러다가 상담하실 때 같은 화면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하늘 학생 불러다가 상담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 놓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 학번이나 이름을 가려 놓고요. 이 학생에 대한 집중 모드처럼 들어와서 이런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기준으로 정렬해서 지금 2등급인데 뭐 너가 지금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동기부여도 될 거고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이 학번을 클릭하시면 중간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학생의 성적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 1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성적 이렇게 나오고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나오고 성적 변화 그래프 뭐 추세 같은 것들도 한눈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각종 누적 기록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학생들 진로 상담을 해 주시는 건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쯤 돼서야 제가 어떤 대학 갈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1, 2학년 때부터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경각심도 갖고 조금 더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내신 성적만 잘 받으니까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실상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그런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너가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리로스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신 2등급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배치표와의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 2등급 기준으로 지금 1.5에서 2.5까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정보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인원 정보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예컨대 이 친구는 경영학과 쪽을 조금 보고 싶고 모집 전형도 전체가 아니라 우리 학교한테 유리한 그런 전형만 좀 선택적으로 볼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신 등급도 1.5에서 2.0까지만 내가 보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대목적인 와 이거 진짜 첫 대목이다. 배그는 완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데이터 어떻게 수집을? 이건 하는 학교 거예요? 어디가 일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가공을 해서 어쩌고요? 네? 학교가 어디가? 학교 어디가? 네, 여기. 요게 아마 기본적으로 성적 70% 컷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저거 하시는 거 비슷하게는 알았어요. 상담할 때 아니 한참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시면 이 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 저거는 2006년이니까 2005도 있고 2004도 있고 2003도 있고 쭉 있는 네, 거죠. 있습니다. 와 이공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인 거고 또 우리 학교만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 진로 상담 탭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 합불 자료라는 곳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선배가 뭐 이 정도 평균 등급으로 어떤 학교에 뭐 최초합인지 뭐 추합인지 불합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 학교 합불 자료 들어와서 자료 관리에 들어오시면 자료 관리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 돼. 양식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양식에 맞춰서 학교가 자료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좀 좋다 하는 학교들은 여기까지를 하시는 거죠. 좀 공부 잘한다는 학교들은 자료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자료 그냥 뭐 양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식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자료를 여기서 원하는 자료가 이
폼이 이 말. 네, 여기에 맞춰서 이런 형식의 네. 말씀이시죠. 많다 많다. 어이구야. 여기에 이제 힘들어요 문제가. 업로드를 하시면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학교 학불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20명씩만 해줘도 이 대표는 프로그램 다운받은 거랑 연동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거 한번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리뷰업 사이트에 양식 2개 넣어서 야 어디 만들어 보자 만들어주겠네. 해줄 겁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성적 조회까지 했고 방과후 학교 동아리 그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 비슷하죠? 그럼 저 알고 싶은 게 저기 이동 수업 출석부. 예. 요거는 뭐 저희 리로스쿨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수강 신청도 받고 이동반 편성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 데이터가 좀 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세계지리가 43명 수강 신청을 했고 두 반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A타임, C타임 개설된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이제 학교마다 다 있을 거고 실제로 이동 수업 강좌가 뭐 150에서 200 강좌 뭐 이렇게 생성도 되기도 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